4월 16일 화요일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뉴욕 증시가 미국과 중국의 경제 지표가 실망스럽게 나온 데다 원자재 가격이 폭락하면서 큰 폭의 하락세를 나타냈습니다. 다우지수는 1.79% 내렸고 나스닥 지수와 S&P 500 지수 각각 2.38%, 2.30% 하락했습니다. 유럽 증시가 이틀 연속으로 하락했습니다. 중국과 미국의 경제 지표가 부진한 것이 악재로 작용했습니다. 영국은 0.6% 하락했고 프랑스와 독일도 각각 0.5%, 0.4% 내렸습니다. 중국 국가통계청에 따르면 1분기 중국의 경제 성장률은 7.7%로 지난해 4분기 7.9%보다 하락했습니다. 시장의 예측보다 낮은 수준이어서 경기 회복이 당초 기대보다 지연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중국의 성장률 부진으로 금값은 급락했습니다. 6월 인도분 금 선물 가격은 전날보다 9.3% 내린 온스당 1,361달러 10센트에 마감됐습니다. 금값의 이날 하락폭은 33년 3개월 만에 최대폭으로 금값 추락에 원유와 곡물 등 여타 원자재 또한 덩달아 급락했습니다. 안녕하세요. 굿모닝 대박예감 김보람입니다. 어제 중국의 1분기 GDP 성장률이 7.7%로 예상치보다 못하게 나오면서 앞서 마감된 미국과 유럽 증시에도 영향을 줬습니다. 미국의 경제 지표 또한 전반적으로 좋지 않았다고 하는데요. 이 때문에 다우지수가 1.7%, S&P 500 지수와 나스닥도 2% 넘게 내렸습니다. 코스피도 어제 장중에 출렁이다가 그래도 막판에 외국인들의 선물에 힘을 입어서 1920포인트 정도에서 마무리가 됐는데요. 그런 가운데 오늘은 삼성 엔지니어링의 실적 발표도 있는 가운데 GS건설에 이은 어닝 쇼크가 나오는 것이 아니냐 실적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오늘장 전문가들은 어떻게 전망하는지 전략까지 자세하게 세워드리겠습니다. 굿모닝 대박예감 2부 시작합니다. 먼저 글로벌 증시 마감과 이슈에 따른 오늘장 영향을 짚어보면서 관심 종목까지 챙겨보는 이상로의 모닝 브리핑부터 함께합니다. 샘플러스 이상로 전문위원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먼저 앞서 마감된 미국 증시부터 정리해보겠습니다. 큰 폭으로 내렸습니다. 어제 중국의 경제 성장률도 부진했었고 미국의 경제 지표도 부진했었고 원자재 가격도 출렁이면서 관련 에너지 관련 종목들도 크게 주가가 흔들리는 모습이었더라고요. 자세한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네, 키워드를 뽑는다면 일단은 에너지 관련주죠. 에너지 관련주가 큰 폭으로 하락했다는 거, 거기에 대해서 원자재 가격 자체가 지금은 급락을 하는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그만큼 지금 그 전에 한번 보시면 옥수수 가격이라든지 아니면 대두 가격 같은 그런 농산물 가격이 급락했다고 보면 어제 같은 경우에는 금값을 비롯해서 원자재 가격대가 급락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우리가 한번 곰곰이 생각을 해보셔야 되는 게 미국 다우 증시 같은 경우에는 양적 완화 정책을 펼쳤죠. 그리고 일본 같은 경우에도 양적 완화를 펼쳤고요. 거기에 대해서 이머징 국가들 같은 경우에는 상품 자체를 파는 거죠. 그만큼 재화를 판다는 건데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양적 완화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이면에서 본다면 당연히 미국의 양적 완화라든지 아니면 일본의 양적 완화가 불러온 또 다른 그런 사이클이 될 수 있다는 걸 좀 명심을 하시면 좋겠고요. 그만큼 옥수수 가격이라든지 아니면 곡물 가격 자체가 계속 높은 기조로 유지가 되어 있다면 당연히 이머징 국가에는 큰 타격이 되겠죠. 그런 의미에서 생각하면 그만큼 키 맞추기 과정으로 지금 농산물 가격이라든지 아니면 원자재 가격이 양적 완화에 대해서 내려오는 과정이라고 조금 해석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금값 같은 경우에는 키프로스에서도 어느 정도 금을 파는 그런 뉴스가 또 듣겼고요. 그런 모습 자체가 좀 더 하락폭을 추가적으로 나타내지 않았나. 그래서 $1,300까지 내려오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광산업체죠. 프레포드, 맥모란 같은 경우에는 어제 8.3% 정도가 지금 하락을 하는 모습 나타났고요. 그만큼 뭐 에너지 관련 업종 그리고 원자재 업종 자체가 3.9% 정도의 하락을 하면서 다우 증시의 하락을 부추겼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한 개를 더 꼽는다면 바로 중국의 1분기 GDP입니다. 1분기 GDP 같은 경우에 7.7%를 기록을 했거든요. 하지만 7.7%라는 그 수치 자체가 지금 시장의 예상치보다는 조금 못 미치는 모습이 아니었나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하지만 우리가 중국의 GDP를 조금 꼼꼼하게 좀 살펴보실 필요가 있겠는데 중국은 할 만큼 다 했습니다. 7.7%의 성장을 했었는데 블룸버그 통신이 너무 높게 잡았던 부분도 있었고요. 거기에 대해서 안에 내용을 한번 보시면 내수라든지 아니면 수출에 대해서는 그렇게 큰 변동폭이 없었거든요. 하지만 투자에 대한 부분 자체가 조금 줄면서 지금 조금 수치가 낮게 나타났다고 보시면 좋겠고요. GDP라고 하면 그만큼 국내 총생산을 의미를 하는 거죠. 그만큼 내수, 투자, 그리고 뭐 수출까지 다 합쳐서 그런 것을 뜻하는 건데 지금은 우리가 내수라든지 아니면 수출에 대해서 줄었는 모습이 아니고 중국 내에 투자가 조금 줄었는 모습에 지금은 GDP 성장률이 조금 낮게 나타났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만큼 내수로 어느 정도 변화가 되는 그런 과도기적인 성격이 나타나는 중국 증시라고 좀 생각을 하시고 중국이 어떻게 보면 상당히 내부적으로 비밀이 많습니다. 그런 비밀도 많은 나라가 바로 또 중국이고요.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우리가 중국에 대해서 어느 정도의 나쁘게 보고 긍정적으로 보는 것보다는 중국은 알아서 어느 정도는 차근차근 올라오는 과정이구나 라고 좀 생각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앞서 마감된 미국 증시, 글로벌 증시 주요 이슈들을 모두 점검을 해봤습니다. 어제 코스피가 1920선대에서 하락으로 마감했는데 장중에 1900선 초반까지 출렁이기도 했었죠. 하지만 코스닥은 그래도 큰 영향 없이 꾸준하게 상승했습니다. 1% 이상 오르면서 550선을 회복을 했는데 그 안을 들여다보니까 엔터주의 강세가 있었습니다. 이 가수 싸이가 젠틀맨이라는 신곡을 발표했다고 하는데요. 이 뮤직비디오가 유튜브에서 방금 전에 7천만 뷰를 기록했다는 기사도 봤었거든요. 예, 맞습니다. 예. 일단 지금 이런 상황을 만약에 해석을 한다면 네. 그만큼 시장에 호재가 없기 때문에 그런 기대감이 더욱더 크게 작용하는 시장의 분위기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YG 엔터테인먼트를 비롯한 엔터주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소위 말하는 그런 끼가 있는 종목군입니다. 그런 말씀을 좀 드리는 게 YG 엔터테인먼트를 같이 한번 보시면 차트를 한번 보시면요. 일단은 최고가를 기록을 했던 게 바로 108,700원이었습니다. 이때도 영국의 빌보드 차트죠. 거기서 1위를 기록을 했다는 뉴스와 함께 다시 한번 크게 빠진 모습이었고요. 그래서 지금은 기대감이 잔존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나타나고 있다. 그렇게 좀 정리를 해드릴 수 있겠고 지금은 코스피 같은 경우에 실적이 오르감이 상당히 높죠. 거기에 대해서 지금 코스닥 쪽으로의 수급적인 부분이 좀 잠시 이동했던 결과치가 조금 더 엔터주에 대해서 크게 나타났다.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두 번째 이유를 한번 같이 우리가 한번 보시면 일단은 싸이 효과입니다. 싸이 효과로 인해서 한류가 아직까지 죽지 않았구나. 한류가 지금은 유럽과 그리고 미국까지도 크게 넓혀갈 수 있는 과정, 거기에 대해서 실적도 어마어마하게 날 것이다. 그런 기대감이 조금 작용하는 분위기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엔터주에 대해서 재조명하는 그런 분위기가 연출되고 있는 시장의 분위기고요. 거기에 대해서 기대감이 물론 많이 작용을 한다고 보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여기서 매출 구조를 조금 살펴보실 필요가 있겠는 게 YG 엔터테인먼트라든지 아니면 SM 같은 기업 같은 경우에는요. 매출의 70%가 일본 쪽에 잡히거든요. 그만큼 아직까지는 한류의 분위기 자체가 일본 지역 내에서만 크게 비중을 차지하는 게 사실이고 거기에 대해서 실적을 낼 수 있는 곳은 아직까지는 일본이라는 거죠. 하지만 일본의 분위기 어떻습니까? 지금 양적 완화로 인해서 엔저 약세가 꾸준히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생각을 했던 것보다는 매출이 조금 적게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먼저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네. 우리가 생각하는 1분기 실적을 너무 또 높게 잡게 되면 그만큼의 또다시 우려감으로 번질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부분이 실적을 조금 더 체크를 하시는 부분이 좋지 않겠나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고 YG 엔터테인먼트 같은 경우에는 안에 내용을 한번 보시더라도 어제도 다 개인의 수급이거든요. 개인의 수급이라는 거는 그만큼 불분명한 어느 정도의 세력 자체가 지금 들어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우리가 꼭 체크를 하시자. 그렇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한 번만에 그 전고점까지 가기는 제가 볼 때는 좀 힘들다고 보고요. 지금은 실적적인 분위기가
1분기 실적이 곧 발표가 되기 때문에 그런 분위기가 한 번 더 연관되어서 우리가 생각할 필요가 있지 않나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네, 코스피 종목들 부각되는 1분기 실적 으로 상대적으로 부각되고 있는 코스닥 그 가운데 싸이 효과로 엔터주가 강세를 보였다 말씀해 주셨는데 하지만 엔화 약세가 단점이 있기 때문에 1분기 실적은 기대했던 것보다 못 미칠 수 있다 하셨거든요. 일단 재조명을 받았습니다. 싸이 효과로요. 그렇다면 어느 정도 강세가 이어질 수 있을까요? 말씀해 주셨던 1분기 실적 전까지일까요? 아니면 그 이후까지 좀 더 이어질 수 있을까요? 네, 1분기 실적 발표 전까지죠. 예. 그리고 또 코스피 쪽에 지금은 실적 우려감이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만 코스피 쪽에 어느 정도 긍정적으로 바라보기 사실 좀 힘든 과정이고요. 이런 과정 자체가 코스피가 좀 더 좋아지고 거기에 대해서 지금 YG 엔터테인먼트의 실적이 발표되기 전까지는 어느 정도 기대감이 좀 더 작용을 할 수 있다고 말씀을 좀 드릴게요. 유튜브에 7천만 뷰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그래도 대단한 거죠.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이런 기대감은 개인 투자자들한테는 가장 좋은 수급 재료가 아니겠나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다만 개인만 집중하고 있는 지금 수급 성향을 봤을 때도 1분기 실적 발표 전까지만 좀 관심을 가져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엔터주 전반적으로 점검을 해봤고요. 끝으로 지금 시점에서 관심을 가져볼 만한 종목이 있다면 어떤 종목인지 의견 들어보겠습니다. 네, 일단 갤럭시4가 곧 나오는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삼성전자에서 어느 정도 물량 자체를 가장 많이 확보하고 있는 모습이 바로 베트남 법인 쪽에서 가장 물량을 많이 확보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예전 같은 경우에는 중국의 법인이라든지 아니면 이쪽에서 상당히 많이 매출을 올렸었는데 중국 같은 경우에 지금 인건비가 상당히 많이 올랐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보다는 삼성전자를 비롯한 여타의 지금 협력업체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다 베트남 쪽으로 지금 법인을 다 옮기는 사례고 신설 법인을 거기에 차리고 있죠.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한 번 더 눈여겨보셔야 되는 종목군이 바로 휴대폰 케이스 1위 업체인 지금 인탑스를 좀 더 보시는 게 좋지 않겠나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인탑스 같은 경우에는 천진 법인 그리고 베트남 법인 등 법인이 상당히 많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법인에서 올리는 매출 자체가 국내에서 일으킬 수 있는 그런 매출의 상산의 역할을 하고 있다고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 갤럭시 S4가 집중적으로 지금 물량 생산을 하는 곳이 베트남이거든요. 그러면 당연히 베트남의 법인을 가지고 있는 회사들이 좀 더 이슈가 될 확률이 좀 높다고 보시는 게 좋겠고요. 거기에 대해서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물량이 아직까지도 조금 딸리는 형국이죠. 그만큼 수요가 좀 더 높기 때문에 아직까지 케이스 업체들이 그렇게 활발하게 움직임을 보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케이스 업종 같은 경우에는 지금까지 한번 보셨다시피 플라스틱 사출 성형으로 바뀌면서 기술력이 상당히 많이 낮아졌습니다. 그리고 이때까지 적자를 보이던 기업들 같은 경우에도 대부분 다 주가 크게 일어나는 모습이 보였고요. 그만큼 지금은 납품 자체를 삼성전자가 골고루 뿌린다는 거죠.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인탑스가 좀 더 크게 올라갈 수 있는 확률이 높지 않겠나 그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차트적으로 한번 같이 보면서 해석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시점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조금 길게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길게 좀 보시면 일단 2009년도에 최고가를 지금 기록을 하고 난 다음에 다시 한번 더 박스권을 돌파를 했는 모습인데 다시 지금 지지를 받는 형국이거든요. 그러면 매출 자체가 늘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은 지지가 나오고 있다는 것은 여기에서 또 다른 기업에 대해서 다시 업그레이드가 될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고 좀 해석을 하시는 게 좀 좋을 것 같고요. 지금 2010년도 그리고 2012년도 이렇게 바닥을 기었던 것은 바로 마그네슘 케이스를 만들겠다 안 만들겠다 그런 뉴스가 그리고 그런 루머가 돌면서 지금 주가는 조금 빠졌었고요. 하지만 그런 루머뿐만이 아니고 지금은 플라스틱 케이스로 모든 업체들이 다 변신을 하면서 지금은 인탑스에 대해 매출 물량 증가가 조금 기대되는 시점이라고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단은 하단이었던 25,000원 부근에서 잡으면 제일 좋겠지만 거기 부근에까지 내려가기는 제가 볼 때는 조금 힘들다고 판단하고요. 대신 상단에서 조금 잡는 연습을 좀 하시면 좀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매수가 같은 경우에는 한 28,000원 부근을 우리가 1차적인 매수가를 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목표가 같은 경우에는 34,000원까지 조금 홀딩 하시는 전략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 고점까지는 들고 홀딩 하시자. 그리고 손절가 같은 경우에는 26,000원 손절가만 확실하게 좀 지켜주신다면 무리 없는 투자가 되지 않겠나. 그만큼 갤럭시4에 대해서 좀 더 기대가 될 수 있는 종목군을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갤럭시 S4 19일부터 예약 판매 들어갑니다. 관련 종목으로 오늘 인탑스 자세한 대응 전략까지 세워주셨습니다. 지금까지 샘플러스 이상로 전문위원과 함께했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이어서 오늘 장의 유망 업종과 종목을 찾아보겠습니다. 샘플러스 최병곤 전문위원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지난 종목 AS를 받아봐야 하는데요. 지난 4월 2일에 추천해 주셨던 삼천당 제약 꾸준히 올라가다가 살짝 조정을 줬었고요. 어제 바로 한 장중에 12%쭉 올라가더라고요. 물론 목표가 도달했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일단 삼천당 제약 같은 경우에도 예전에 그 평가를 할 때부터 애초에 저평가다라는 얘기가 상당히 많았었습니다. 예. 하지만 실적에 대한 가치를 진짜로 인정을 못 받았기 때문에 그동안 주가가 참 오르질 못하고 제자리 걸음을 계속 왔다 갔다 했던 종목인데요. 최근에 제약 관련주들의 그 실적이 좋아지고 또 가치가 높아지면서 제약 관련주들이 전체적으로 오름세를 타기 시작하면서 삼천당 제약의 그 기업 가치라든지 이런 것들도 제대로 평가받기 시작한 것이다라고 판단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현재로서는 일단 목표가에는 도달을 했습니다만은 지금 현재 주가가 진행하고 있는 모습 자체가 신고가 형태로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좀 더 추가적인 상승이 더 있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렇게 되면 이제 중장기적으로는 목표가를 한 4,000원 넘어까지도 한번 가져보실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물론 지금 매수를 노리시는 경우라면은 아무래도 이제 시장 자체가 조정을 좀 받을 수 있고 또 이 종목도 연속 상승이 좀 나왔기 때문에 좀 눌림목을 거칠 가능성이 있으니까 조정을 줄 때 매수를 하시는 전략을 쓰시는 게 좋겠습니다. 대략적으로 3,500원에서 3,600원 사이 정도면은 매수를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지금 이 종목 같은 경우에 이제 지금 현재 대략적인 매출 규모가 작년 한 해 이제 767억 정도 수준이고요. 지금 시가총액이 이제 많이 올라가지고 760억 정도이기 때문에 약 한 8,900억 정도, 그 정도 노림수를 좀 가질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삼천당 제약 신고가를 속출하고 있는 종목입니다. 때문에 눈에 보이는 저항대가 없습니다. 4,000원 정도까지 목표가 정한다 말씀해 주셨는데요. 지금 새로 들어가실 분들은 3,500원에서 600원 가격까지 조금 급등에 따른 부담으로 조정을 보여줬을 때 눌림목에서 매수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삼천당 제약 AS 받아봤고요. 그렇다면 오늘 장에서 눈여겨볼 만한 업종이 있다면 어떤 업종이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예, 오늘은 낙폭 과대 대형주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최근 며칠 사이에 대형 종목들이 어닝 쇼크 때문에 상당히 많이 급락세를 타고 있습니다. 특히 어제 같은 경우에도 개별 종목들보다는 오히려 중대형 종목들, 특히 조선업종이라든지 아니면 건설업종이라든지 또 화학업종 쪽에서 주가가 상당히 급락을 하는 모습이 많이 나왔고요. 또 개별적으로는 만도라든지 아니면은 고려아연이라든지 또 두산 인프라코어라든지 이런 굵직굵직한 종목들이 급락을 하면서 신저점을 경신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분명히 이제 실적 자체가 어렵고 경기가 위축되니까 주가가 떨어지는 것은 사실입니다만은 그 이면에는 어느 정도 심리적인 요인도 상당히 많이 작용을 하고 있다라고 봐야 될 것입니다. 수급이 나빠지다 보니까 일시적으로 실적 대비해서 너무 과도하게 떨어지는 경향이 좀 있고요. 이런 부분들이 아무래도 이제 또 좀 길게 봤을 때는 장기적인 저점 메리트가 될 수도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낙폭 과대에 따른 단기 반발을 노리는 매수를 한번 노려보실 수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특히 이제 오늘은 전일 미국 시장이 크게 하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침에 우리 증시가 약세를 탈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이런 타이밍에서 이제 지금까지 과매도 국면으로 진입해 있는 군들을 한번 노려보신다면은 좋은 결과가 나오실 수도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어제도 제가 이제 삼성 엔지니어링 같은 경우에 과매도 국면에 진행을 했으니까 매수 타이밍을 계속 좀 잡아보자라는 말씀드렸었는데요. 삼성 엔지니어링은 어제 반등에 성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로서는 이런 경우는 오히려 하락에는 좀 덜 취약한 모습을 보여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미 앞서 하락을 해버렸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그리고 대량 거래가 발생을 했기 때문에 지금은 새로운 주주들이 새로운 기대감을 갖고 있는 것이라서 장 자체가 약간 빠진다고 하더라도 매도를 하기보다는 좀 보유를 하는 경향이 강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오히려 장이 약할 때는
또 도움이 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한번 노림수를 가져볼 수 있겠고요. 또 뭐 GS건설 같은 경우에도 어제 하한가는 풀렸습니다만은 어제 하락으로 결국 마감을 했습니다. 하지만은 거래량을 보시면은 어제 거의 920만 주가 터졌어요. 이 주식의 총 주식 숫자가 5,100만 주인데 920만 주면 거의 20%가 손바뀜이 발생했다는 것이죠. 그러면은 결국은 신규 매도세보다는 기존에 그 새롭게 주식을 산 그런 투자자들이 많기 때문에 반등 시도를 하는 움직임들이 나올 수도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한번 포커스를 맞춰보시는 게 좋겠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하겠습니다. 네, 마침 또 삼성 엔지니어링이 어제 바로 반등이 나왔었고요. 그런데 오늘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습니다. GS건설처럼 해외 공사 손실분을 이번에 반영한다고 해서 좀 우려가 되고 있는데 이 부분 좀 간략하게 짚어봐야 할 것 같아요. 네, 삼성 엔지니어링 같은 경우 실적에 대한 우려감 때문에 사실 네. 하락이 나왔는데 GS건설이 급락이 워낙 나오니까 삼성 엔지니어링도 그 상당히 나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해서 막 던지는 모습이 있거든요. 근데 의외로 그런 부분들이 먼저 반영이 됐기 때문에 예. 막상 실적 발표가 나와도 생각보다 그렇게 하락이 안 나올 수도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그럼 끝으로 오늘장의 관심 종목을 꼽아보겠습니다. 오늘은 어떤 종목인가요? 예, 오늘은 M&A 관련주 중에서 어제 소개드렸던 팜스웰 네. 바이오를 한번 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수합병 관련 이슈가 있고요. 일단은 지금 현재로서는 개별 테마주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리스크가 큰 만큼 소량으로 가담을 하셔야 되고 위험 관리를 좀 철저하게 해주시는 대응이 필요합니다. 최근 며칠 사이에 조정을 받고 있기 때문에 그 조정을 노려서 한번 공략 포인트를 노려보실 수 있겠고요. 매수가는 1,900원에서 1,950원 정도 타이밍을 한번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목표가는 전 고점 정도인 2,200원 정도, 그리고 네. 손절 기준가는 1,750원 정도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관심 종목은 M&A 관련주 팜스웰 바이오, 자세한 대응 전략까지 들어봤습니다. 지금까지 샘플러스 최병곤 전문위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청송촌남 신창원 대표의 증시 타파 시간으로 이어가겠습니다. 대표님 전화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상큼한 앵커 김부람 앵커님 안녕하십니까. 전국 신청 여러분, 날마다 얼마 고생이 많습니까. 청송촌남 신창원입니다. 네. 어제는 또 중국의 GDP 부진 소식에 중국과 일본 증시도 내렸었고 앞서 미국 증시 큰 폭으로 내렸더라고요. 하지만 국내 증시는 장중에 출렁였다가 외국인 선물 매수에 1920선 정도까지 낙폭을 많이 만회하면서 마무리가 됐는데요. 401선 위더라고요. 오늘 흐름은 어떻게 보시는지요? 그래서요, 미국 글로벌 증시 중에 이제 미국 증시가 이제 엉뚱하게 그 사이 다른 나라의 그 착취로 인하여 미국의 통화의 무제한 공급으로 인하여 미국 증시가 승승장구했습니다. 승승장구했는데 바닥에서 미국 증시가 정확히 여러분 보다시피 100일 떴어요. 100일 뜨고 주가가 빠지는 그런 모양입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말하죠. 주식의 추세는 100일 정도에서 보통 변곡이 있다 했는데 이제 이걸 백수라고 합니다. 그래서 100일 변곡이다 이렇게 보는데요. 일단 뭐 미국 증시는 제가 볼 때는 아주 추세가 그냥 죽고 바로 빠질 그런 모양은 아니다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미국 전체가 워낙 지금 그 높은 지수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뭐 좀 조정이 있을 것 같지만 조정 자체가 뭐 큰 폭의 조정 그거는 전혀 아닐 것이다 이렇게 보고요. 제가 볼 때는 많이 빠지면 14,300 전후까지 빠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너무 염려 안 하셔도 된다. 그러면 미국 증시는 뭐 상승할 때 상승했고 우리나라 증시는 상승할 때 상승하지 못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자리에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게 가장 이제 문제되는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사이 여러분 보다시피 이제 한국 증시, 미국 증시죠. 예, 한국 증시가 이 붉은색이고 미국 증시가 이 검은색인데 올 3월부터 했습니다. 올 3월부터 미국 증시하고 한국 증시하고 이제 교차였죠. 근데 그 사이는 똑같이 움직였는데 교차 부분입니다. 그러면 교차 부분이면 제가 여러분에게 누차 말씀드렸죠. 뭐라고 했냐? 한국 증시는 서 있을 거고 미국 증시는
내려올 것이다 이렇게 했는데 이제 서서히 그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물론 한국 증시가 계속 내려갈 것이냐 그거는 아닙니다. 미국 증시가 떨어짐으로써 미국 증시가 10이 떨어진다면 우리 한국 증시는 한 3이나 4 정도 반등할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염려 안 하셔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요. 우리가 이제 언뜻 보면 이제 2,000포인트에서 1,920, 100포인트 빠졌습니다. 100포인트 빠지면 실제로 이제 한 5포인트, 5% 정도 빠졌거든요. 여기서 100포인트 더 반락해봐야 지금 자리에서 한 6.5% 정도밖에 안 빠집니다. 그래서 이럴 때일수록 진짜 우리 서울경제 시청자 여러분의 단무지 정신이 좀 필요한 그런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간 이제 그 사이 저는 한번 참 묻고 싶어요. 2,000포인트에서 2,200 간다고 거품 물었던 사람들은 어디 가고 지금은 또 비관론만 있는다 이렇게 보는데 제가 볼 때는 그렇지 않습니다. 참 죽을 것 같지만 죽지 않을 것 같다 이렇게 보시고요. 어제 제가 이제 참 저도 어제 주식을 해야 되느냐 말이냐 고민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왜냐 어제 개인들이 아침에 콜 4천억이었거든요. 4천억인데 그걸 손절매를 어제 과감히 쳤습니다. 치고 어제 푹 그러니까 플러스 한 어제 또 한 3 정도 물 먹고 합이 어제 한 하루 만에 개인들이 한 7 정도 물 먹는 그런 어처구니 없는 사고가 났죠. 그러면서 오늘 뭐 다시 미국 증시가 빠져가지고 우리나라에 어느 정도 복구를 하겠지만 개인들의 데미지가 너무 크다. 결론은 어제 외국인들이 1조 정도 환매수를 했습니다. 1조 환매수인데 그 1조 환매수가 누구 돈이냐? 전부 개인 돈 싹 뺏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개인들이 한 2조 정도 하다가 선물이 한 3, 4천억밖에 안 됩니다. 전부 제가 볼 때는 우리의 그 자본시장을 위해서 우리 개인들이 다 장애를 전사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해 너무 안타깝다 이렇게 보시고요. 오늘도 그렇습니다. 외국인의 선물 어제가 여러 외국인의 선물이 외국인이 선물을 환매수하면 플러스 나면은 주가가 반등할 것이다 했는데 여러분들을 내가 뭐 그냥 심심풀이 땅콩으로 하는 줄 알고 민감하게 안 보는데 오늘 또 외국인의 선물 환매수라면 주가는 빠진 후에 주가가 상승할 것이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외국인의 환매수 부분을 꼭 봐주셔야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최근에 보시면 이제 선물의 중심 가격이 굉장히 많이 떨어졌죠. 선물의 중심 가격이 267에서 시작해가 265, 그 다음에 이제 262.55 했다가 갑자기 떨어졌습니다. 257.50인데 이제 선물의 중심 가격이 왜 이래 떨어졌냐면 그 사이 기관들이 계속 이제 이 하방에서 일부 물린 거는 놔두고 이 밑에 것 갖고 이제 계속 박스권 매매를 했습니다. 박스권 매매를 함으로써 주가 자체를 이제 단가를 굉장히 낮춰버린 거죠. 그래서 개인들이 외국인들이 어제 많이 먹은 것 같지만 실제로 외국인들이 한 포지션당 250만 원밖에 먹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이 실제로 먹은 사람들은 개인의 돈들을 외국인도 먹었지만 기관들이 계속 많이 먹어버린 그런 부분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지금 그 볼륨저 밴드 자체가 굉장히 큰 폭의 이제 상승을 하고 있는데 제가 볼 때면은 볼륨저 밴드의 상승 5 이상 전후될 때는 주가가 빠지면 빠른 속도로 회복하기 때문에 너무 염려 안 하셔도 된다 이렇게 보고요. 저번에 제가 여러분한테 이제 1900을 이어갔을 때 제가 뭐 했냐면 여러분 1950 숙계 갈 겁니다 하고 했는데 숙계 갔거든요. 간 다음에 제가 여러분한테 분명히 했습니다. 여러분 N자 모양으로 계속 움직일 것이다 하고 했는데 제가 볼 때 N자 모양인데 그 N자 자체가 뭐 상방엔이냐 하방엔이냐 이 차이뿐이지 주가 자체는 N자로 분명히 저는 상승한다는 확신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너무 공포스럽게 부를 필요 없다 이렇게 보시고요. 주가 자체는 살 사람 다 사고 팔 사람 다 팔면 반등합니다. 어제 GS건설이 그렇죠. 근데 주식이 캔들 차트가 크다는 것은 살 사람 다 사고 팔 사람 다 판다. 그렇지만 주가 자체 이 말이 뭐냐면 주가가 빠지면 빠른 속도로 올라올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너무 공포로 몰아넣을 필요 없고 공포스러울 필요 없다 이렇게 보시고요. 주식은 안 썩는다. 이걸 이제 여러분께서 한번 봐주셔야 된다 이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역배열 상태, 지금 역배열 상태의 지지가 어디 있는지 알 수 있는 거는 역시계 곡선밖에 없거든요. 역시계 곡선을 보면 지금 종료 자체가 거래가 많은 종류가 아니고 거래 없는 종류입니다. 거래 없이 주가 자체가 지금 밀리고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 여러분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되고요. 곧 그 내려가는 그 자체에서 거래 매물대가 큰 매물대가 있습니다. 큰 매물대가 있기 때문에 너무 염려 안 하셔도 된다. 이렇게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니까 공포스럽게 할 필요 없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 그 다음에 이제 지금 주가가 반등이 크게 나오진 않지만 반등 자체가 거래만 늘어난다면 수개 반등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염려하실 필요 없다. 이렇게 보시고요. 참 그 주가 뜰 때는 뜬다고 여러분들 불을 지르고 빠지면 더 빠진다고 불을 지르는 그런 사람들 너무 답답하다. 이렇게 보시고요. 여러분 너무 걱정 안 하셔야 되고 전체 큰 시황은 제가 수익을 말하다 해서 무료
무료입니다. 인터넷으로 수익을 말하시면 나오고 지난주에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지수 여러분 1900원짜리 이 지수는 바닥 지수다 제가 분명히 했으니까 너무 염려하지 마시고 여러분께서 신중을 기해가지고 제가 볼 때는 지금 코스닥 종목은 고점에 있기 때문에 매도를 하고 코스피 종목 특히 우량주 쪽은 제가 볼 때는 저점 매수하는 그런 마인드를 가지셔야 된다. 이렇게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무쪼록 지금 자체가 여러분 굉장히 괴롭습니다. 그렇지만 환율 자체가 서서히 어제 8원 빠져가 곧 1100원 이하로 갑니다. 1100원 이하로 가면 우리나라 장치하고 환율에 제일 민감한 분인데 환율이 여러분 알다시피 1040원까지 갔는데 지금 1100원 이하만 간다면 제가 볼 때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되는 그런 부분이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여러분 너무 공포스럽지 말고 이럴 때일수록 주식을 손절매보다는 주식을 늘리는 방향이다 이렇게 봅니다. 여러분 오늘 다른 거 볼 게 없습니다. 외국인의 선물 기관의 선물 동향만 보면 된다 이렇게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고 이럴 때일수록 단무지 파이팅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내 마음 아시죠? 사랑합니다. 정성촌놈 신청원입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앞서 미국 증시가 큰 폭으로 하락했기 때문에 신경 쓰이시겠지만 추세적인 하락을 우려할 정도는 아니다 말씀해 주셨고요. 코스피 낙폭이 예상보다 깊어질 수도 얕아질 수도 있겠지만 N자연 방등에는 변함이 없다라고 전망해 주셨습니다. 지금까지 신창원 대표님과 함께했습니다. 네, 이어서 최명성 소장의 최강 종목 시간으로 이어가겠습니다. SPM 파트너스의 최명성 소장님 전화로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도 신나게 상큼하게 출발하는 최명성 소장입니다. 네, 오늘의 관심 종목은 어떤 종목인가요? 네, 오늘의 관심주는 고려제약입니다. 제약 및 바이오 관련 회사입니다. 의약품 제조 및 판매를 주요 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국내 제약 환경에 신속하고 정확하게 대응하기 위해서 신제품 개발과 국책화제 참여를 통하여 치매 치료제인 뉴멘타민과 천식 치료제인 루케마 추정 개발에 성공하였습니다. 3년 연속 매출과 영업이익이 양호합니다. 유보율이 760%로 양호한 회사입니다. 차트를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거래 바닥권에서 계속 거래량 증가 중입니다. 심리도 및 신용비율도 양호합니다. 보유 기간은 약 2주가 되겠습니다. 매수가는 3,100원에서 3,400원 사이 한 2번 정도로 분할 매수하시면 되겠습니다. 목표가는 3,700원이고요. 예상 수익은 10% 이상입니다. 손절가는 3,000원이 되겠습니다. 어제 정말 좋은 회사인 만도와 금 관련주인 고려하연이 거의 하한가를 갔습니다. 주식은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니 절대로 한 종목 몰빵하지 마시고 반드시 세 종목에서 5종목으로 분산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욕심을 부리면 항상 위험이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종목 설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관심 종목으로 고려제약 자세한 대응 전략까지 세워주셨고요. 지금과 같은 한 치 앞도 보이지 않는 시장에서 분산 투자에 대한 말씀, 조언도 해주셨습니다. 이어서 지난 종목 AS를 받아봐야 할 텐데요. 4월 8일에 말씀해 주셨던 대교입니다. 어제장에 많이 오르던데요. 목표 가격이 7,500원이었는데 어제 장중에 고점이 7,470원. 보유기간 2주일째 되지 않았거든요. 그 안에 도달하겠어요. 네네, 거의 한 6일 만에 거의 10% 정도 수익이 나왔는데요. 저도 열심히 노력하지만 참 괜찮은 수익 같습니다. 오늘의 AS는 대교입니다. 교육문화 관련 회사입니다. 눈높이 학습지를 비롯한 유아 교육 사업, 학원 사업, 교육 출판 사업, 온라인 교육, 방과후 교실 등 다양한 교육 서비스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3년 연속 매출 및 영업이익이 양호합니다. 유보율이 1180%입니다. 한 6일 전에 추천한 종목인데요. 어제 장중 거의 10% 정도 수익이 나온 것 같습니다. 추가 상승은 가능한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 제가 차트를 워낙 많이 보는 사람이기 때문에 딱 차트 한번 보면 알아요. 근데 추가 상승도 가능하나 일단 10% 정도 수익이 나왔으니까 일단 절반 매도하시고 절반은 추후 상승 시 다시 한번 AS를 해드리겠습니다. 이런 장에 6일 만에 10% 정도 수익이면 큰 수익입니다. 좌우지간 저를 믿고 따라오신 모든 분들에게는 최선을 다해서 수익을 꼭 내드리겠습니다. 내일 있을 강연에는 수요일 오후 5시부터 7시까지 가락신항역 7번 출구 롯데마트 3층 하이투자 증권에 있습니다. 가락신항역 롯데마트 건물이라 찾기가 쉽습니다. 주식 초보나 수익이 안 나신 분, 안정적인 수익을 원하신 분, 특히 나이 드시고 주식 하시기 좀 힘드십니다. 그러니까 수익 내기 힘드신 특히 나이 드신 분들은 얼마든지 오시기 바랍니다. 자리는 충분히 있습니다. 문의는 서울경제TV에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의 AS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SPM 파트너스의 최명성 소장님과 함께했습니다. 이어서 오늘의 증권사별 리포트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네, 먼저 LIG 투자증권입니다. 동성화학을 꼽았는데요. 실적에 대한 기대감은 높은 종목으로 자회사인 동성에코어가 미국에서 시범적 플랜트 구축 진행 중이며 호주에서도 폐타이어 사업 계약 체결이 예상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투자 의견 바입니다. 이어서 우리투자증권은 SK하이닉스를 꼽았는데요. PC D램 가격 급등에 따른 평균 판매 단가 상승과 출하량 증가 등에 힘입어 1분기 실적은 양호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투자 의견 바입니다. 이어서 한화투자증권입니다. CJ 헬로비전을 꼽았는데요. 유료 방송 시장의 경쟁이 지속되는 가운데 1분기에 견조한 가입자 증가를 달성했습니다. M&A를 통한 가입자 성장도 기대됩니다. 투자 의견 바이고요. 목표 주가는 26,600원 유지합니다. 네, 다음은 유진투자증권입니다. 제일기획을 꼽았는데요. 삼성전자 글로벌 확장 전략에 따라 마케팅 물량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투자 의견 바이로 유지하고요. 목표 주가는 3만 원으로 상향 조정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HMC 투자증권입니다. 무화학을 꼽았습니다. 가격 인상, 판매량 증가로 올해 실적 개선이 전망되며 경남 지역의 확고한 지위와 소주 제품 특성상 향후 실적 변동성이 낮다는 점에 주목합니다. 투자 의견 바이고요. 목표 주가 23,000원입니다. 네, 이 가운데 오늘은 LIG 투자증권 연결해서 자세한 오늘장 체크 포인트 전략까지 들어보고요. 관심 종목 설명도 챙겨보겠습니다. 오늘은 LIG 투자증권 온라인 사업팀의 김관수 차장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먼저 오늘장의 체크 포인트와 전략부터 들어보겠습니다. 일단 금일장의 전체적인 흐름은 미증시가 급락의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원자재 가격의 투매로 인해서 결국에는 원자재 관련주들이 급락을 보이면서 미증시가 급락의 모습으로 무너졌는데요. 야간 선물도 상당히 좀 조정폭을 크게 받으면서요. 결국에는 디커플링 현상 이후에 하락 시에는 커플링 현상으로 같이 밀리는 그런 모습이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렇게 그냥 시장은 상당히 좀 어려워지고 있는 시점이고요. 당분간 시장 전체적인 흐름은 외국인 주들의 매수세가 주식과 선물에서 동시에 이어질 때까지는 당분간 매매가 좀 어렵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물론 지금 종목별 장세가 이어지면서 코스닥 시장의 종목들은 강한 종목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앞전 지난주에 보셨듯이 한번 무너질 때는 또 무섭게 무너지는 것이 코스닥 시장이고 지금 거래 시장에 자금들이 탈출해서 종목별 장세로 이어지고 있지만은 결국에는 이것도 연속적으로 상승세를 보이기 좀 어려운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시장이 좀 위축되고 어려운 시점에서는 현금 비중을 높여놓는 것이 필요하겠고요. 또 종목들도 매매가 필요할 때는 좀 짧게 치고 빠지는 그런 마인드가 필요합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투자분들 중에서 가장 하지 말아야 될 것 딱 한 가지는 주가가 기존에 보유한 종목들이 주가가 하락을 했다고 해서 물타기 하는 마인드만 버리신다 하더라도 결국 시장에 돌았을 때 얼마든지 할 수 있기 때문에 결국 투자분들 현 시점에서는 물타기 전략 자제하시고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종목별 개별성 종목을 중심의 단타도 가급적이면 짧게 치고 빠져나오는 그런 마인드에서 리스크 관리를 좀 해나가는 것이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판단되고 있습니다. 네, 전략까지 자세하게 들어봤고요. 이어서 신규 편입 종목이 동성화학이던데 자세한 설명을 들어보겠습니다. 일단 동성화학 같은 경우도 현 시점에서는 모습은 21선이 상승 전환돼 있고 5일선도 상승 전환돼 있습니다. 종합주가지수는 21선과 5일선이 다 꺾여 있는데 비해서 동성화학 같은 경우는 저점에서 매수가 이어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하지만 이런 종목들도 지금 현 시점에서는 짧은 매매로 접근을 해줘야 된다는 거 잊지 마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항상 매매하실 때는 지금은 종합주가지수나 아니면 종목을 매매할 때 수익을 얼마 보겠다보다는 짧게 수익은 보고 일단 아니면은 빠르게 손절하고 나온다는 그런 마인드로 접근해 주는 게 필요합니다. 일단 동성화학 같은 경우는 신반 관련 정밀화학 제품 회사고요. 제조 및 판매를 하고 있고 특히나 동성홀딩스의 자회사인 동성 에코어가 미국에서 시범적인 플랜트 구축을 해왔고요. 또 호주에서도 폐타이어 사업에
진출을 하면서 전체적으로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높습니다. 특히나 폐타이어 열분해 사업은 폐자원을 싸게 사서 재판매하면서 마진율이 한 50%대가 높은 고부가치 사업이기 때문에 결국 이런 것들이 시장에서는 뭐 동성산업의 주가를 좀 더 이끌어줄 수 있는 그런 모습을 갖추고 있습니다. 하지만 결국에는 종목들도 시장을 이겨내긴 좀 어려운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투자분들이 동성화학 매매하실 때도요, 전체적으로 매매를 좀 안정적으로 해서 하시는데, 지금 현 시점에서는 21선의 주가 가격대가 33,000원에 놓여져 있고 또 61선은 3만 원대에 놓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주가가 현재는 길게 보지 마시고 일단 지금 33,000원대에 놓여있는 21선대가 이탈되고 난다면은 일단 그때는 좀 짧게 정리한다고 생각하시고, 매수도 지금 35,350원인데 뭐 오늘 뭐 주가는 뭐 하락 출발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뭐 35,000원대 이하에서 분할로 분할로 저점 3등분해서 매매를 하시면은 결국 이탈될 때 내가 만약에 손절한다 하더라도 크게 손실을 보지 않을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금은 전체적으로 투자분들에게 매매보다는 좀 시장을 관망하면서 현금을 갖고 지켜보는 건 중요합니다. 특히나 현 시점에서 종합주가지수의 움직임, 삼성전자가 버텨주고 있기 때문에 결국 지수가 아직도 1900선대에 놓여져 있는 것이지, 삼성전자가 무너진다면 결국 이 장은 뭐 1800선대로 쉽게 갈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1800선대로 내려가면 또 추가적인 심리적인 위축이 시장을 좀 더 압박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이다라는 걸 생각하시면서 지금은 주식 투자보다는 현금 쪽에 많은 비중을 두시고, 또 길 매매에서 분할 매수 하락 시 물타기보다는 현재 시점에서는 좀 관망하는 그런 마인드가 필요하다 판단되고 있습니다. 바둑의 고수들도 일단은 투자도 알다시피 진짜 고수는 매수를 잘하는 사람이 고수도 하고, 진정한 고수는 잘 파는 사람이 진정한 고수라고 하지만 진짜 프로는 기다릴 줄 아는 사람이 진짜 프로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투자분들 같은 경우도 현 시점에서는 일단 가격적인 착식 효과에 너무 현혹되지 마시고요. 결국 시장이 돌아설 때까지는 좀 기다려주는 그런 마인드가 필요하지 않나라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네. 시장이 돌아설 때까지 기다리는 힘이 필요하다라는 조언까지 들어봤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LIG 투자증권의 김관수 차장님과 함께했습니다. 앞서 미국 증시가 큰 폭으로 하락하면서 오늘 국내 증시도 약세 출발이 예상되고 있는데, 현재 오늘장 출발을 24분 정도 남겨놓은 상황. 예상 지수는 현재 코스피 1900 아래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코스피는 1896 가리키고 있고요. 코스닥도 0.6% 정도 어제 종가보다 내린 550포인트 가리키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장 체크해봐야 할 일정들, 체크포인트 어떤 것들이 있는지 짚어보면서 오늘장 전망과 대응 전략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쟁플러스 양순모 전문위원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양순모입니다. 오늘 먼저 체크해봐야 할 일정들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주요 일정들이 많더라고요. 네, 오늘부터 박근혜 정부의 첫 추경 예산안이 발표될 예정입니다. 지난 3월 28일 날 발표된 정부의 경제 정책 방향에서는 추경에 대한 구체적인 규모와 또 사용처, 재원 조달에 대한 부분들이 공개될 전망인데요. 이번 발표에서는 그 청년 창업 지원, 또 위험 안전관리 시설에 대한 확대, 부동산 대책에 대한 지원, 또 지방 교부세에 대한 지원 등이 좀 여러 가지 포함될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결국에는 체크 포인트는 정부의 추경 예산안 발표에 따른 수혜 업종들이 무엇이냐, 그런 부분들을 좀 빠르게 캐치하는 부분이 필요할 것이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오늘 또 한미 원자력 협정 개정 수석 대표 협상이 있습니다. 현재 우리 정부에서 사용하고 난 이후에 연료에 대한 재처리와 또 전홍축 우라늄 자체 생산에 대한 독자적인 권리를 좀 요구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미국 측에서는 핵 비확산 정책 기조에 근거해서 부정적인 뜻을 계속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이에 따른 앞으로에 대한 움직임 어떻게 나타날지 우리 주시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 국내 기업들이 실적 발표 어닝 시즌에 돌입을 했습니다. 삼성 엔지니어링 실적 발표가 오늘 예정되어져 있고요. 또 SK증권, 또 KTB 투자증권, 그리고 동양증권 이렇게 오늘 실적 발표 예정되어져 있습니다. 또 상호 변경되고 있는 그 종목들이 몇 개 있는데요. 나우콤이 오늘부터 아프리카 TV로 상호를 변경을 했고요. 또 스카이뉴팜도 CMG 제약으로 상호가 변경이 됐고요. 또 CNS도 IS로 그 상호 변경을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세 종목이 상호 변경이 나타난다는 점 이것도 체크하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오늘 이제 해외에서는 이제 미국 3월달 소비자 이제 물가지수, 또 3월 생산지수, 그리고 인텔의 실적 발표가 좀 예정이 되어 있는데, 지금 이제 전반적으로 우리 그 소비자 물가지수라고 했을 때 대표적인 이제 인플레이션 지표로 사용이 되죠. 그래서 이제 요 부분들도 우리가 체크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 또 이제 뭐 그 인텔의 그 실적은 이제 모든 반도체 업종, 나아가서 이제 글로벌 정보기술 업종의 이제 전망을 가늠해 볼 수 있는 중요한 잣대로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이에 따라서 IT 업종의 비중이 큰 국내 증시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인텔의 실적 발표도 우리가 체크해보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 또 미국의 대표적인 투자은행인 골드만삭스, 그리고 인터넷 정보 검색 서비스 업체인 야후, 그리고 헬스케어, 그리고 의료기기, 또 제약 분야 글로벌 업체인 존스앤존스, 그리고 세계 최대 청량 음료 제조 판매 업체인 이제 코카콜라, 이렇게 실적 발표가 예정되어 있다. 요 점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좀 시황으로 한번 넘어가서 이야기를 해드리겠는데요. 지금 예상 지수가 그렇게 썩 좋지는 않습니다. 코스피 예상 지수 지금 1896포인트, 그리고 코스닥은 550포인트로 지금 출발은 이제 좀 예상이 되고 있는데, 크게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코스피 지수는 1890포인트를 쉽게 이탈할 자리는 없다라고 좀 이야기를 해드리겠고요. 결국 코스피와 코스닥 변곡 시황에 들어갑니다. 결국 오늘부터 이번 주 목요일까지 약 상거래일 동안 시장의 방향성과 또 시장의 균형을 깨는 그런 움직임들이 나타날지 우리가 한번 지켜볼 필요성이 있다라고 보여지는데, 사실 지금 지난주 후반부터 한국 정부랑 그리고 미국의 오바마 대통령이 동시에 이제 북한에게 이제 대화를 제의를 했었죠. 또 이제 이를 기점으로 이제 북한 리스크에 대한 불확실성이 현재 이제 해소될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보여지고, 또 특히 이제 12일부터 주말까지 캐리 미국 무장관이 이제 한국과 중국, 일본 이제 3개국을 이제 국회에 순환하면서 한반도에 대한 이제 그 긴장 완화에 대한 구체적인 신호탄을 이제 내미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또 해석이 되어집니다. 결국에는 북한이 어제 있었던 태양절 이제 직후에 동해 공해상으로 미사일 발사될 경우에 시장은 오히려 북한 리스크의 불확실성 해소로 반응할 가능성이 높다. 또 북한에 대한 리스크보다는 더 근본적인 문제는 사실 엔저 문제와 어닝 시즌을 맞은 기업들이라고 보여지는데, 결국에는 건설주, 조선주, 해운주, 기계, 철강 뭐 이런 산업재와 또 소재 주식에 대한 그 어닝 쇼크 우려가 좀 나타나고 있는 만큼 일단 유의를 하고, 또 단순히 기술적 분석상 낙폭 과대주라는 이유만으로는 매수 대응을 하기에는 조금 이른 시점이다.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하지만 이번 이제 추가 경정 예산이 이제 발표된 이후에 이제 경기를 부양하기 위한 이제 정부 정책이 나타날 것으로 이제 보여지기 때문에 오히려 좀 정책 관련주들, 모멘텀이 있는 종목들 접근이 좀 유리할 것으로 좀 보여지고요. 또 더불어서 지금 우리 시장을 놓고 본다면은 이제 수급적인 측면에서는 대형주를 중심으로 코스피 수급 모멘텀이 이달 들어 좀 약해지고 있다는 모습을 좀 보여줍니다. 결국 반대로 중소형주와 또 코스닥 시장이 수급 모멘텀을 개선되고 있기 때문에 결국 이들 종목군에 대한 매매 전략이 좀 필요하고, 결국에는 지금 지난해 이제 위기의 이제 진원지라고 보여지죠. 뭐 남유럽 재정 유량 국가보다 국내 주식이 더 싸다는 점을 일단 놓고 본다면은 오늘이 대응 포인트는 이겁니다. 결국 1890포인트 이 구간대는 쉽게 이탈되는 자리가 아니고 PBR 1배 미만 수준이기 때문에 오히려 현재 시점에서는 일단 뭐 낙폭과대인 종목들을 접근하기보다는 일단 시장 쪽에서 부분을 놓고 보면은 일단 1890포인트 이하로는 쉽게 이탈될 자리는 없으니까 크게 걱정하지 말자, 이런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샘플러스 양순모 전문위원과 함께했고요. 현재 예상 주수는 여전히 1900선 아래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오늘장 출발도 서울경제TV와 함께하시길 바랍니다. 저는 내일 아침 7시에 다시 오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